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어제 주일 창원과 통영에서는요, 보궐선거 유세전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원 유세에 이해찬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단일화했는데 거기는 정의당 후보가 지금 나와 있죠. 민주당 후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권 주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예. 창원에 가서 말이죠. 민주당 후보 여영국을 지지해달라. 예. 아니, 정의당 후보잖아요. 합당했습니까? 합당 안 합당해야지. 했죠. 예. 예. 이제 이분이 글쎄 아무 생각 없이 갔는지, 그러니까 예. 가서 여하튼 응원을 해줘야 되니까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 실수를 예사라고, 말 실수 잘하는 건 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정도는 또 모르겠는데, 뭐 가서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공약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저 집권 여당 대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거든요. 네. 그러면 나라 돈은 그냥 집권당 대표 이해찬 대표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그 맨날 무슨 국정농단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농단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런 행태를 이걸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아주 국정농단을 그냥 한다는 걸 온 세상에 그냥 자랑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권민호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후보가 여영국인데, 민주당 후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 후보 여영국을 지지해달라. 민주당 후보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가 이제 저는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지역구니까 거기서 정의당이 집착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이 왜 자신들이 권 후보인가 그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거 하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그랬을 텐데 가서 정의당한테 큰 선심이나 쓰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또 민주화를 항상 내세우는 이 정당이 정치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편 모아서 그렇죠. 서로 네 편 갈라서 그 다음에 힘 모아서 서로 사생 결단하는 이런 정치가 민주정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입으로는 민주정치 해놓고는 하는 게 행태가 이 모양입니다. 그럼 이해찬 대표한테서 민주정치란 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민주적 정당 정치라는 게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편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선거연대하고 선거연대를 왜 대통령제 이 정치 체제에서 의원 내각제 체제도 아니고 말이죠. 의원 내각제도 결과적인 연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의정에서 연대를 합니다. 근데 정당끼리 어떻게 선거 때 이런 식으로 편 모아가지고 이번에 여기는 당신이 하고 여기는 옛날에 민노당 때부터 이랬죠. 그때 민주당 때.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 정치 과정을 제대로 옳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선거 누가 봐도 중간평가와 관련되고 또 민주당 심판, 이게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은 박빙이다, 민주당이 10% 앞선다 이러지만, 실제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개표가 될지. 현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여기서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더라. 현장 분위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더더구나, 이 민주당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배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바로 턱 밑에 있던 김의겸 대변인,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국민들 다 봤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죠. 거기다가 또 장관 후보 7명 중에 7명. 2명은 아니 괜찮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다 범죄자 같아요. 2명은 스스로 이제 하나는 지명 철회했다고 한 명은 자진 사퇴했다는데 여하튼 청와대에서 둘 다 포기시켰겠죠. 이걸로써 끝내자. 왜냐면 여기서 이제 차단하자. 더 이상 공세를. 근데 공세가 차단이 됩니까? 박영선 후보자. 거기 청문회, 자기가 청문을 받으러 간 사람입니까? 자기가 청문위원으로 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40번이나 그런 청문회를 했다는데 우리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당시 위원이 어떤 식으로 후보들을 몰아대는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덕성에 있어서 아주 국민적인 지금 신뢰가 땅바닥이 떨어졌는데 웬만하면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번 선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야 문재인 대통령, 민주화, 촛불혁명 대통령다운 그런 결단이겠지만은 두석 그것도 기어이 차지하겠다고 아이고
정말 국민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 게다가 이해찬 대표는 창원 성산구 성남시장 유세에서 예. 공약을 지키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어야 된다. 저 집권 여당 대표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아까도 이 말 말씀하신 못하죠.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도 이 말 못하죠. 예. 국고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또 거기다 이런 게 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 이 사람 예. 뭐라고 했냐면 양문석 후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에 임명해서 지역예산 폭탄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지역 예산 폭탄. 예, 거기다가 예산을 폭탄처럼 쏟아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돈인데? 홍영표 원내대표 자기 지갑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해찬 그러니까요. 대표 자기가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국민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폭탄 터뜨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 기고만장하고 국민을 알기를 정말 너무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가 뭐 어떻다 이러지만은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통영 그 고성 쪽에도 그렇고 예. 이 창원 성산 유권자들도 절대로 이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예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위원회 임명해서 지역 예산 폭탄을 예. 반드시 실행하겠다. 당 차원의 전폭적 지지로 침체한 지역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 야, 이거 뭐. 조선 사람 살리겠다. 침체한 걸 자기들이. 예. 그럼 경제를 왜 이렇게 망쳐놨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것부터 살려야죠. 경제부터 살려놓고 가서 이것도 만약에 조선도 지금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리겠다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국가 경제 자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침체시키고 뭐 영세 상공인들이라든지 네. 예?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전부 직업 다 뺏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침체시켜놓고 대통령은 경제 흐름이 좋다 이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망쳐놓은 경제부터 우선 바로잡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네. 예. 저는 이 발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너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죠. 국민의 세금이고 예.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폭탄 게다가 지금 지역 예산 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예산 그렇죠. 타당성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면제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선심성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막 돈을 뿌리고 있는데 분명한 심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토건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또 뭐냐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어땠다는 둥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찾은 듯이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 지금 하는 행위가 말하는 투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런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 안 하면 안 되죠. 예. 예. 하여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주필님 말씀처럼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예산을 막 투여한다고 여권이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불법 선거입니다. 사실상,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퍼붓는다고 난리치죠. 게다가 여권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야당. 사실, 정의당은 이런 아주 꼬마 정당, 5명뿐이 안 되는 꼬마 정당에 내려가서 민주당 후보라고 선전하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혹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창원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내려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 말이죠.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투표해라. 지인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또는 가족이 있으면 연락해서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성원해줘야 되겠습니다. 창원 선거를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 꼭 참여하시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중도에 계신 분들 바른정당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뭐 국회의원 한 명 있는 뭐라고 그러는 그 당 이름 모르겠네 난. 하여튼 그런 당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겠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선거 나가셔야 되고 자유한국당으로 표를 몰아줘야지만이 됩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좋다 싫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에 가는 표라든가 뭐라는 정당에 가는 표 다 사표입니다. 한 곳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여당 대표는 내려가서 말이죠. 정의당이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여권 후보라고 하는 판에 왜 우리 야권 적어도 범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뭉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가서 투표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